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0년 8월 첫째 주 8월 1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자, 내행성인 수성하고 금성이 역행을 끝내고 이제 자기 속도를 되찾았기 때문에 빨라요. 아주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은 기간 안에 농축해서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는 구조는 8월 1일에 수성이 거해궁 23도를 지나면서요. 쌍둥이 자리 베타성인 폴룩스하고 만납니다. 자, 지구에서 유관상으로 관측이 가능한 별들 중에 전투력이 최강인 게 폴룩스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제 무적일 거라고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오만해지는 게 그게 문제인데요. 수성이 폴룩스랑 만났을 때는 그 소위 그 머리가 횟가닥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름 되게 중요한 선택지에서 아주 비상식적인 결단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주 기피할 만한 아주 어렵고 빡신 길을 택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힘든 직장이나 빡신 부서에 자원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라면 이걸 아주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순간 뿜뿜해 버려가지고 그거를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근자감에 넘쳐서 우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납득하기 힘든, 선뜻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해버리는 바람에 가족들하고도 의견 충돌이 벌어져서 이제 서로 마음 상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이 구간에 이상한 정말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를 근자감이 막 솟아오른다면 꼭 그거를 혼자만 그렇게 갖고 가시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자신이 앞으로 내릴 결정에 대해서 사전에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나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는 건 아무한테도 환영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이번 주는 거의 뭐 하루마다 있는 것 같아요. 다음날에 금성이 쌍자궁 25도를 지나면서 황소자리 제타성인 알헤카랑 만납니다. 8월 2일. 자, 알헤카는 황소의 이제 남쪽 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쉽게도 흉성에 가까운 별입니다. 힘이 그렇게 센 별은 아닌데,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 그러니까 이 지나친데 그게 되게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브함하고 합쳐져가지고 이 두 가지가 버무려지면 뭐가 나오냐? 과욕하고 나이브함이 곁들여지면 일종의 약간 좀 비천함이나 음란함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욕심은 많은데 그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애기들처럼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이제 채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평가가 약간 좀 천하다, 천박하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금성이 아레카랑 만나게 되면 그 소위 그게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쁜 친구랑 놀지 말랬어에 해당하는 딱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타임로드 금성인 본인은 정작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경계도 없이 조금 위험한 놀이에 빠진 친구를 따라갔다가 이제 본인도 이제 하다가 휘말려드는 그런 셈인데요. 그러니까 놀 수 있을 때 노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지가 알아서 하면 됐지만 그래도 대상을 잘 봐서 건강을 위협하거나 자칫 중독될 수 있거나 간혹 위법으로 빠질 수 있는 좀 위험한 종목들이 있어요. 위험한 종목들의 놀이는 이때만큼은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걸 권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과해져가지고 이거를 했을 때 잘못하면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있잖아요. 잘못하다 걸리면 큰일 나. 이게 갑자기 이제 그 뇌 안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혼몽해진 상태에서 사고 치고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이게 나중에 내 발목을 잡겠구나 싶을 만한 그런 식의 유흥이나 유희나 놀이는 좀 제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바로 다음 날인 8월 3일에 이거 빨리도 움직이죠. 빨리도 움직이는데, 자, 수성이 지금 거해궁 26도 있는 작은 개자리 알파성인 프로키온하고 만납니다. 자, 프로키온은 되게 좀 얄미운 별이에요. 되게 간사하고 간악한데 장사를 잘해. 이문을 잘 남깁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는 일에는 안 맞아요. 공부나 학습, 노동 이런 일에는 잘 안 맞는데 장사, 그러니까 상제가 있어요. 상제도 있고 이제도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사도 잘하고 창업가로서의 재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 쪽의 재주로는 거의 우리가 보는 점성학적인 별들 중에서 거의 최고급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또 수성이 상업하고 거래를 담당하잖아요. 계약이랑. 그러다 보니까 수성하고 프로키온이 만나면 뭐 거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력적으로 이제 자기가 빠져든 일에 매진하면서 수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큰 계자리 알파성, 지난번에 3번 말씀드렸죠. 시리우스와 수성이 만나는 조합이 되게 큰 성취를 이루고 사업이 확장돼가지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나중에 거물이 될 거야. 이런 굳건한 신용을 얻는다. 이쪽에 해당되는데, 작은 계자리 알파성인 프로키온하고 수성이 만난다. 이 조합은요, 뭐 거물이 될 거 이게 아니고 사업 확장은 둘째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 따발을 딱 훑어갈 수 있는 딱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사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장사에 가까운 느낌이죠. 단어 자체의 어감이라면.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돈 버는데 유리한 구간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그 사업하는 분들 돈 좀 만지고 싶다. 이날 뭔가 좀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이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수성 프로키온 조합이요. 유독 이성관계에서 애정관계에선 사단이 나서 좀 면을 깎이고 쪽팔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고 쳤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망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 프로키온 수성 조합, 수성의 타임로드인 분들이 넘쳐나는 체력이 있으면 밤에 쓰기보다는 낮에 쓰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다음날 하루마다 있어요. 8월 4일인데요. 8월 4일에는 좀 큰 놈들이 만납니다. 자 8월 4일에 백양궁 19도 화성이랑 마갈궁 19도 목성이랑 사각을 맺을 예정이에요. 자, 흉성인 화성과의 사각이니까 목성에 뭔가 제대로 두드려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또 잘 뜯어보면요, 마갈궁이라는 게 캐프리콘, 애초에 화성이 엑절테이션을 얻는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성은 비록 흉성이지만 자신의 엑절테이션 디스포지터인 화성이랑 만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각으로 목성이 얻는 이득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디스포지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행성이 디스포지터를 다른 행성을 두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행성이 일종의 그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간 그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엑절테이션은 되게 화려하고 버블이 끼는 그런 에센셜 디그니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성 입장에선 되게 목 좋은 격전지 사거리 빌딩의 경쟁이 치열한 1층 자리, 누구나 탐내는 1층 자리에 딱 세입자로 임대계약 맺고 들어간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디스포지터인 화성 쪽이 그 1층 자리의 소유주인 거죠. 그래서 화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목 좋은 자리 주인이니까 거들먹거리지 않겠어요? 난 잘났지? 예. 그래서 이 거들먹거리는 화성의 비위를 목성에 잘 맞춰주면서 술도 사주고 술자리에서 한번 형님 한번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단판 좀 팍 지어주면 최소한 계약한 기간 동안에는 목성은 아니 꼬어도 그 자리에서 화성의 환심을 사서 잘 지낼 수 있어요. 이문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누가 건물주랑 집주인하고 계속 교류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불편해도 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면 남는 게 있는 사이, 이게 바로 디스포지터인 흉성과 만나는 목성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남는 게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뭐 목성 입장에서는 불편해도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자 반면에 화성은 목성은 그냥 땡큐예요. 그냥 들어와 주기만 하면 돼. 내 건물에 들어와서 임대료도 따박따박 내면서 돈도 벌어다 주고 가끔 술도 사주는데 뭐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그냥 좋아. 근데 목성인 분들은 약간 참고 인내해야 되고 불편한 걸 감수해야 되지만 유지를 한다면 도움이 되는, 남는 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차를 감안해서 뭐 이 시기를 잘 보내시면 확실히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안 좋은 거라면 화성 목성의 회합이 3월 20일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벌어졌던 게 뭔 일이냐 하면은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구미권에서 확 증가하면서 주가가 푹푹푹 떨어지던 그런 시기예요. 모두들 패닉에 빠졌을 때. 근데
행성의 주기라는 게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회합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현사각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립각이 있고 하현사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4개의 분기점을 도는데 언제나 기준이 되는 건 처음 만나는 회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 8월 4일에 화성하고 목성이 사각을 이루었지만 이 구조의 뿌리는 3월 20일쯤에 있었던 화성 목성 회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던 일이 재현될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적게 긴장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정말 하루마다 있네요. 예. 바로 다음날에 금성이 가면서 시간이 조금 가면 금성이 가면서 8월 5일에 북교점이랑 만납니다. 이제 금성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좀 있다가 쌍자궁을 벗어나서 이제 거해궁으로 들어갈 건데요. 벗어나기 전에 북교점이랑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성이 북교점이랑 이어지면요, 정말 그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자, 내 영역 한참 밖에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 안으로 훅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좋은 기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모르던 사람인데. 근데 흔치 않은 기회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뜬금없는 인연이 생겼다, 이때쯤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유지하고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끊어버릴 것인지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은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곤란해지는 그런 연애를 하고 있었던 커플이라면 이때 좀 어이없는 계기로 일종의 커밍아웃을 당하게 돼요. 갑자기 얘네들 사귀네? 라고 딱 하고 이제 알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다 싶은 그런 상황인데 좀 우리들만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사생활이 밝혀진 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황스럽죠. 그래서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이런 어떤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면서 자기 작품이나 콘텐츠를 가급적 널리 알려서 지명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이 금성 북교점 회합이 아주 괜찮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달의 교점이라는 거는 대중과 나를 이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대가로 사생활은 까발겨지지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계기로 좋든 나쁘든 내가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뭘 원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에 1, 2, 3, 4, 5, 6 다 있습니다. 예. 다음 날에 바로 8월 6일이죠. 금성이 오리온 자리 알파성인 베텔게우스랑 만나게 돼요. 자, 베텔게우스는 화성 속성이라 거칠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길성에 가까워요. 약간 귀족적인 별이죠. 근데 유독 금성하고는 상성이 좀 안 맞아요. 다른 별들이랑 대충은 다 좋은데 금성이랑은 좀 궁합이 안 맞는 그런 항성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잘 나가. 커리어 부분에서 승승장구하고 공부도 잘해, 뭣도 잘해, 다 잘하는데 유독 연애나 결혼이나 가족사, 뭐 부모님이나 친척 이런 쪽에서 남들한테 좀 알리고 싶지 않은 약간 어두운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잘 나가는 30대 중반에 어떤 커리어를 잘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20대 후반에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확 깨졌던 결혼이 있더라, 뭐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약간 흠이 있는 거지, 사생활에서. 그래서 그런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성 베텔게우스가 이렇게 트랜지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좀 안 풀리는 내밀한 사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북교점이랑 비슷해요. 문화예술계 방면에 종사하면서 훌륭한 작품을 내놓는 쪽으로 승화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베텔게우스는 되게 공학적인 별이고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예술성이 있는 손재주가 더해져서 자, 부조, 세공, 디자인, 설계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창조성이 발휘되어야 하지만 손기술이 없으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야에서 금성 베텔게우스 조합이 빛을 발합니다. 남들이 못 따라오는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합이에요. 그래서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이날 전후에 짝과 만나려고 혹은 있는 짝이랑 잘해보려고 이렇게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내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만났던 북교점이랑 금성이 북교점이랑 만나는 구조랑 이게 의외로 교집합이 되게 큰 구조예요. 결국 뭐겠어요? 인간관계보단 일에 집중해라. 일에 그냥 포기하고 일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8월 5, 6일 전후에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뭔가 창의성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작품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내행성이 빨라지면 이렇게 뭔가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2020년 8월 첫째 주 8월 1일부터 8일까지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